안녕. 여러분의 인생 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저번 주에 한 주 쉬었어요. 내 맘대로. 죄송해요. 그냥 저번 주에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랄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한 다음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신가요? 뭐 아침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좀 재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검은 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징크스 같은 거. 여러분은 한 가지씩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좀 책을 좋아해서 그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읽고 나서 그 검은 고양이에 대한 그런 그 강렬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걸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연하게 막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거에 한동안 시달렸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그 666이라는 거 있잖아요. 666이라는 게 악마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무슨 책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666이란 숫자를 어떤 사람이 이제 하루에 3번을 봤는데 바로 자동차가 터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차를 몰고 나가면 그렇게 번호판에 666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빨간색. 빨간색은 절대 보면 안 돼요.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근데 빨간색만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해요, 사람의 뇌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좋은 그런 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학원을 할 때 긍정의 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나는 가난이 싫다. 이건 긍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뇌는 가난이라는 말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가난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부자가 좋아.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학원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돈이 좋아. 이렇게 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한테 그렇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징크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뇌에다가 검은 고양이 666 깨진 거울 보면 어떻게 된다던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것만 계속 보이게 돼요. 너무 희한하죠.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걸 깨면 돼요. 저는 666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징크스를 깨게 대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어를 계속 공부해오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중국어를 배우러 갔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디 가셔서 좀 쉬고 있지만
그때 배우러 갔었을 때 선생님이 그런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의 그런 숫자관념 있잖아요. 그 숫자관념인데 666이라는 숫자를 중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우잖아요. 리우라는 게 아주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뜻이래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 징크스라는 게 어떤 지역에만 국한되는 거고 나한테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건 내 몫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666 숫자를 보면서 그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마음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오거든요.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 자신한테. 리우, 오늘 또 뭐가 잘 풀리나 보다, 잘 풀리겠다,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자신한테. 그러고 나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666이라는 숫자를 만나도 그런 감정이 함께 딸려오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징크스를 만날 때 그렇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다 그러면 아씨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순조롭게 이렇게 쭉 문제가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깨진 거울 이렇게 보면 우리가 피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같이 가다가 이렇게 거울 깨진 게 있었는데 여러 개로 보이니까 좋은데 그걸 보면서 모든 건 내 생각의 어떤 습관이고 그걸 내가 끌어당기고 말고 하는 건 어떤 나의 어떤 선택의 몫이구나 하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 많은 책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비탈리 기베르트가 쓴 미래 모델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진짜 재밌는데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있어요. 삶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멋진 고정관념은 미신입니다. 이 낡고 불필요한 고정관념은 사실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것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한테 주입되었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조건이 이렇게 딱 충족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고양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불운을 뜻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 위에 자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은 불운을 향해 자신을 몰아갑니다. 결국 그런 일이 정말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당신은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옳게 만드는 증거를 스스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미신을 역추적해서 이런 고정관념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부수고 나면 다시 프로그램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불운의 징조를 만날 때마다 반대로 행복이 온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666이면 중국에서는 요요류 잘 풀리겠구나. 제 친구처럼 깨졌네. 와 여러 개로 보이니까 좋다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이것들이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 666을 하루에 3번, 4번 만나도 저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그런 무의식 속의 프로그램은 여러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걸 만날 때마다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좋은 일인데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날 얘기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분 사이토 이토리 씨의 책에도 나와요. 제목이 이거거든요. 불길한 숫자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사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일본 사람들은 또 구도 싫어한대요. 그와는 달리 이분은 이 숫자들을 애지중지한대요. 예전에 이 숫자들이 등장하는 꿈을 꿨었대요, 이분이. 4와 9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꿈에 나타나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사이토 히토리 씨한테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4하고 9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왜 싫어할까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봤지만 답을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 씨한테 상담을 하러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4하고 9는 이렇게 했대요. 이런 모습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막 바꿔가면서 열심히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사이토 히토리 씨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지만 말고 히토리 씨도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봐요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 씨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람들이 너네 4하고 9를 기피하는 건 죽을 사자랑 일본 말로 9가 이치니 산시 고로고 시찌하치 고주거든요. 그래서 9가 고생할 때 쿠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이지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얘들이 그거 너무해요. 우리 둘이 합치면 모든 일이 좋아지는데 둘이 합치면 이런 뜻이 된대요. 요쿠나루라고 좋아지다라는 일본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쿠가 사구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이토 이토리 씨가 너네들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구나 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너네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할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감사해요. 저희도 당신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토 이토리 씨는 전화번호부터 자동차 번호 전부 4하고 9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대요. 그러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니까 모든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점점 좋은 것들만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심히 뭔가 좋은 걸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여태까지 어떤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 또 뭔가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사실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그 순간순간, 이 순간에 있잖아요. 이 순간순간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좋은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거나
뭐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막 그 자체에서 막 불평하고 불행 찾고 막 비참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대요. 근데 옛날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겼는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근육이랄까요? 힘들 때도. 그리고 뭐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늘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기를 당했을 때도 제가 아는 언니 있거든요. 엄청나게 자산가인데 한 번은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사기를 당했을 때도 그냥 그래도 내가 당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좋은 걸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그 사람들은 그런 큰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사기를 친 사람과 연락을 잘 하면서 막 그런 원수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도. 그래서 저도 옆에서 느끼기에, 이런 큰 그릇을 갖고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한참을 했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의 그런 감정이 다음 순간, 그리고 1년 후, 10년 후에 그런 나를 만들어낸다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걸 느끼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은 그냥 한없이 행복해 보세요. 먼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뭔가를 내가 행복한 것만으로도 세상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그런 나의 감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마음껏 우리 함께 행복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레이스와 함께 한 시간이 오늘도 행복했다면 좋아요를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그레이스와 함께 또 이 이상하고 재미있고 신기한 투자와 행복의 세계로 쭉 여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여기는 좀 흐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름이 있고 또 비가 있고 또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더할 수 없이 너무 행복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